자, 세 번째 고민 사연 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사연이 맞나? 두 번째 고민 사연이네. 두 번째 고민 사연이자 세 번째 썰 가겠습니다. 닉네임은 흥미연영님입니다. 흥미연영님. 예전에 이분이 이제 30살에 1억 3천만 원인가 모았는데, 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고민 사연 보냈던 그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때 1억 3천인가 4천만 원.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때 박수를 쳐줬는데, 자, 어쨌든 사연을 보내주신 흥미연영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일할 때 라디오처럼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형님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고민 사연 보냅니다. 저는 배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 운전 중 길거리 상점, 사장님, 배달 손님 등 사람들을 볼 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크건 작건 꼭 시시비비가 일어납니다. 제가 뭐 마동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체구입니다. 오히려 좀 만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시비가 털리는 건지, 아님 제가 좀 성격이 모나서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나는 건지 한번 봐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음식 배달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50대 아저씨가 저를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어폰을 항시 끼고 있어서 갑자기 누가 부르면 잘 안 들립니다. 아저씨, 나라고 갔을 때 그냥 내라 부를게요. 네? 2-1번 어디서 타냐고. 2-1번이요? 2-1번 어디서 타냐고. 버스 2-1번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타고 다니냐고, 어디서. 저 버스 노선은 잘 몰라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몰라? 2-1번 어디서 타는지도 몰라? 모른다고요. 제가 버스 기사처럼 보여요? 근데 왜 큰 소리에 씨발. 네, 여기까지. 에이씨. 여기까지. 예, 2. 큰 도로는 아니고 작은 2차선 도로 지나가는데 자전거 아줌마가 횡단보도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간. 나도 바로 멈췄고 아줌마도 멈춤. 횡단보도 중간에서 서로 마주한 상황. 아주머니 빨간불이에요. 멈췄잖아. 멈추면 빨간불에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멈췄잖아. 씨발 진짜.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씨발. 누군 욕먹해? 에이씨. 여기까지. 나도 에이씨. 여기까지. 예 3. 약간 그 누구야 전두현님 냄새가 나는데. 신축 오피스텔 배달을 가는데 2층을 가야 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은 2층도 계단이 꽤 높아서 내가 바쁘지 않은 이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중 경비 아저씨랑 같이 탑승. 엘리베이터에 나 경비 아저씨 탑승. 2층 버튼을 누르자마자 하는 말. 2층 갈 거면 그냥 걸어 올라가지 뭐 하는 거야. 뭐라고요? 2층 뭐요? 2층 갈 거면 그냥 계량 이용하라고.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좋지 뭘. 엘베 2층 도착. 경비 아저씨는 제일 높은 층 누른 상황. 경비 아저씨 말에 빡쳐서 안 내림. 아저씨도 걸어 올라가시지 엘리베이터 왜 타는 거예요? 뭐? 아저씨도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왜 남한테 강요하세요? 저는 다리 아파서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건데. 미친 새끼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먼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개소리를 왜 하는데요? 경비 아저씨. 에이! 여기까지. 예사. 이 사리가 많네.
대학병원 기숙사 배달하는 상황. 대부분 1층에서 전화를 하는데 1층에서 손님이 전화를 두세 번 안 받은 상황. 1층 문 살짝 열고 고개만 반절 내민. 나가세요, 나가! 아니, 저 뭐 물어보려고. 나가, 나가, 나가! 아니, 뭐 물어보려고 한다고요. 1층 문만 살짝 열었는데, 왜 그래요? 제가 막 들어갔어요? 전화로 해, 전화로! 나가라고 못 들어오는 거 몰라? 전화해! 아, 전화 안 받아서 그래요. 음식 배달인데. 나가라고, 나가! 전화 안 받는다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숙사 책임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기도 못 들어줘요? 당신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라고. 써놓은 거 안 보여? 눈 없어? 전화 안 받는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하루 종일 기다려요? 내 할 바 아니고 당장 나가라고. 또 싸움 시작했죠. 뭐 예시를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이런 식입니다. 항상 제가 궁금한 것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면 화병이 생기고 엉뚱한 곳에서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만들고 만다. 화낼 때는 화내라. 아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회피가 정답이다. 싸우다가 일이 커지면 너만 손해본다. 너가 당하는 억울한 경우도 무조건 예의하고 피해라. 뭐가 맞는 말일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회피가 정답이 맞다고 해주시는 경우면 마음속에 억울한 억누른 화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의정부면 좀 괜찮은 동네 아닙니까?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데 아니야? 여기 거기 아닙니까? 다산 신도시. 의정부 아니지 음정부가 아니구나. 남양주지 남양주. 남양주가 그 다산 신도시고 의정부는 좀 윗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이거는 흥미 연유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어요.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저쪽에서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기분 좋게 쳐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흥미 형님이 좀 사람을 다루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아저씨가 여기서 2-1번 어디서 타냐고 2-1번이요? 2-1번 어디서 타냐고 이렇게 하면 그래 어디서 타냐고 어디서 여기까지 좋아요. 저 버스 노선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아니 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문제야. 저 아저씨 죄송한데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요. 버스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가버리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큰 소리 치는 아저씨하고 이길 생각하면 안 돼. 대화가 안 통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저런 아저씨도 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저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주변에 안 붙어 있어. 꼰대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한 사람, 스마트폰 있어 스마트폰 활용 못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저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무식한 사람들. 자기 머리를 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는 드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아저씨 죄송한데 제가 이동대 사람이 아니라서 버스 번호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끝이 난다니까. 그러면 이다시오 모르나? 예, 여기 저 이 동네 사람 아니라서 배달 왔거든요.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 바빠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알아서 싸우면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훈민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맞불 작전으로 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맞불 작전으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사 전달을 할 때 상대방한테 최대한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된다. 나쁘지 않게. 저는 서비스업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보안 쪽을 4년 했는데 저도 보안도 이게 나름 서비스입니다. 사람 상대 굉장히 해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쑥을입니다. 네, 쑥을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이 잘못해도 쑥을이에요. 새파란 어린애가 잘못해도 쑥을입니다.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흠이형 이거 아셔야 돼. 배달도 서비스예요. 배달도. 이미 일하고 있는 배달 서비스도 봉사입니다. 봉사.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난 하루에 10번 싸웠습니다. 영희님. 님 마인드로 했으면 저 하루 만에 잘렸어요. 님 그렇게 일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 대한민국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어. 있잖아요. 약국인도 아시겠지만 저런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이 최대한 저 사람 입장에 맞춰주는 거예요. 최대한. 최대한 저 사람의 입장에서 맞춰주고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들어만 주고 신기를 건드리지 말 것. 그래서 이 상황은 넘어가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그런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아, 정상이 아닌 사람이구나. 그럼 정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환자 중에서 역성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역성을 낸다는 자체가 화낼 게 아닌데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아, 저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심히 공경을 하구나. 어, 최대한 저 사람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맞춰줘야겠다. 맞춰주면 돼요. 맞춰주면 별일 안 생겨요. 여기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에요. 연영이.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몇 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몇 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행위 아셔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배달 하시는 분들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만약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굴 두둔하냐면 님을 두둔할 거야, 사람들은. 이러니까 배달 양아치들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배달 양아치듯이 물건 배달했으면 곱게 가야 되지. 뭘 그렇게 큰 소리 뻑뻑 치는 거야. 나 새파랗게 저기 녀석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냐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님들은 그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좀 논다는 이미지. 소위 말하는 그런 엑스아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약간 교통법규를 무시한다. 끼어들기, 신호 무시, 그리고 보행자 무시, 그리고 차 사이 지나가고. 그게 뭐 다른 뭐 배달하시면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 인식은 똑같거든요. 일반 사람들 인식은 뭐 배달할 라이더들이 어디 가냐 이러니까 배달 대행이나 하는 거지 무식하게. 어.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싸우면 똑같은 거야. 싸우면 거기 싸우잖아요. 일반 시민하고 싸우고 있네 배달하는 인간이. 저러니까 배달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 최대한 트러블이 일어나서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맞춰주고 그냥 빠지면 끝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님이 앞으로 배달일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멘탈이 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흥민이 형님. 자, 두 번째 사례에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아주머니 빨간불이에요. 어? 멈췄잖아. 여기까지 좋아. 근데 여기서 느꼈잖아요. 이 눈치를 까야 돼요. 아, 또라이구나. 또라이구나. 그럼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돼. 아, 개또라이구나. 개또라이 만렙이구나. 만렙 아줌마네?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거야. 이거를 딱 있잖아요. 한두 마디 듣고 딱, 아, 봐봐요. 비상식을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누가 말 잘못했는데, 멈췄잖아 하잖아요. 뭐, 소리 크게 지르잖아요. 그 방귀 낀 놈이 서면 성낸다고. 딱 그 짝이지 않습니까? 딱 느껴야지. 아, 이 사람은 또라이구나. 몬스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역성을 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안 봅니다. 그냥 괴물입니다. 술 먹고 깽판 친다? 근데 자기들이 깽판 치는데 역성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몬스터입니다. 그럼 사람과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미친 개 한 마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끝냈어야 돼. 딱 이 반응 나왔잖아요. 아,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이 아닌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정상으로 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봐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멈췄잖아, 씨발 진짜 하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씨발 누군 욕먹해. 님도 나이가 어리잖아.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싸우는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머니 다음부터는 좀 보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멈췄잖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대화가 안 통하는 거나 무시하자. 그럼 무시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님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내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더 쌓인다니까. 님은 지금 스트레스 풀리는 방식이라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만큼 줄일 수 있는 거를 몇 배나 부풀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 2층에서 이제 경비 아저씨하고 같이 타는데 뭐 여기까지 잘 안 들리니까 2층 모여 좋습니다. 2층 갈 거면 그냥 계단을 이용하라고 살도 빠지고 건강에 좋지. 야, 여기서 왜 빡치는지 모르겠어.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건 아니야, 이거는. 이건 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게.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도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2층 얼마 안 걸리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 이걸 왜 빡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 아저씨 저희는 시간이 금이라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가지고 배달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저기 손님들이 막 자꾸 막 빨리 안 오냐고 뭐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려고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 아저씨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모르잖아, 아저씨들은. 배달 라이더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죠. 저희가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막 이제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거린다고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그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서. 아니면 또 팁을 드리자면 경비 아저씨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관리자들 있으면 먼저 인사를 하라는 거죠. 님이 좀 잘못한 게 있어. 뭐냐 하면 그냥 들어간다는 거야. 그냥 옆에 사람 있어도 그냥 들어간다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앞에 경비나 뭐 수리할 수 있으면 아유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정중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왜 데브랄 라이더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냐면 인사하다가 훅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배달하신 분 잘 들으세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들이 급하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관리자가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열렸다고 보고 그냥 헬멧 쓰고 있으니까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강도인지 배달 라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데, 관리자가 있는데 뭔지 용무를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뭐 그 경비 아저씨 있으면
아유, 고생하십니다. 여기 2층에 배달하는데 엘리베이터 좀 사용하겠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타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젊은 사람이 더운 날씨 고생하시네요. 예.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솔직히 3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하면 돼. 인사하면 된다니까요. 이 그거 하셔야 돼.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도 확실하게 교육시키겠네.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인사만 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 그냥 체면 치레하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그러니까 인사한다고 해서 나쁜 이미지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긴 게 내가 그런 게 있어. 나도 인사하는데, 나도 보안업체에서 일하면서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는 사람 죽어도 안 받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날은, 나도 그 김나빠 했거든요, 영영이. 인사를 하는데 한 번도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말인사 안 하거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인사 안 했어요. 인사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 왜 인사 안 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는 나한테 인사 안 해놓고. 그때 느낀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인사 안 해도 내가 인사 안 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 뭐냐 하면, 그냥 인사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일단 하고 보자. 하고 보자. 웃긴 게 그런 사람들 많다니, 한국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들 중에, 특히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자기는 인사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기가 인사 안 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한테. 있어요, 이거. 내가 이 일하면 느낀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은 저 사람한테 인사를 바를 필요가 없고, 그냥 인사해주는 것만으로 치우자. 인사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하냐 다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경비 아저씨가 시비 걸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시비 걸려고. 시비 걸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다. 저희가 하도 이제 아침부터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잠깐 엘리베이터 좀 사용 좀 하려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저씨가 아유 몇 시부터 하는데 가면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지금 안 쉬고 왔다 갔다 거렸어요. 가면 이것도 아저씨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배달 대행의 일을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아까부터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지 모르잖아.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미 첫 탕을 뛰는 건지 아니면 열 탕 뛰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해주면. 저분도 왜 물어봤겠어요? 평소 같으면 2층 엘리베이터 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거기다 입주민도 아니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배달하러 온 사람이 2층을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3번은 님이 잘못한 겁니다. 3번은 님이 잘못했어요. 자, 이것도 그냥 밖에 있었어야 돼. 이것도 있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나가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나가라고 했어야 돼. 저 아저씨 말 안 통하잖아. 그럼 나가야 돼. 첫 번째 케이스는 비슷한 거야.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들. 특히 기숙사 사감들이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기숙사 사감들이. 이게 근데 기숙사 사감이 굉장히 파리 목숨, 파리 목숨. 좀 약간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기숙사가 좀 약간 그 군기가 좀 있어요. 대학교 기숙사 같은 게. 아마 거기 들어가신 것 같은데, 왜 이게 있냐 하면, 이분들이 파리 목숨이 파리 목숨. 이분들이 막 그 안에서 뭐 사고 벌어지잖아. 그러면 뭐가지 날라가는 거 쉽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기숙사 건물 있고 외부인 들어오지 말라. 외부인 들어와가지고 사고 쳤으니까 이걸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 외부인 들어와가지고 사고 나면 당신 나가라고 하잖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굉장히 엄격한 곳이에요. 뭐 만약 여자 기숙사라고 남자 들어오면 안 되고 남자 기숙사 여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이호되는데 저분이 또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면 정상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나가라고 했을 때 저 물어보려고 하야 예 죄송합니다 하고 난다 바로 전화를 했어야죠. 이분도 내가 봐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이 아저씨도. 근데 기숙사 사감은 굉장히 파리 목숨이 파리 목숨. 네, 오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얼굴 자주 바뀌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파트란다. 보통 기숙사가 대학교 있잖아. 대학 기숙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듣는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안에서 음식 시키는 것도 안 될걸요, 아마. 음식 시키는 거 안 될걸요. 만약에 특히 여학생 있는 곳이면 더 엄격할 거예요. 여자만 쓰는 곳이라면 훨씬 더 엄격할. 근데 여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존나게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저렇게 이제 더 몰락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사정을 모르겠죠. 우리 배달하러 오신 분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왜 싸우는 겁니까? 왜 싸우는 거?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싸우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게 맞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님은 이게 화를 내는 정도가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싸우면 이게 화를 삭히는 게 아니라 삭히는 게 아니라 화를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그날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잠이 잘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싸우고 나면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아른거릴 것 같은데요. 아까 싸웠던 그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화를 푸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화를 푸는 거예요? 어딜 봐서?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죠. 님은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더 몇 배나 확장시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런 일 할 때는 차분해져야 돼. 차분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전화 받아 계속 해가지고 만약에 안 받잖아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클레임 걸잖아. 그럼 나중에 올리면 돼. 보비드님 같은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시킨 사람 참교육 제대로 당하는 거죠. 요즘엔 배달 라이들이 참교육 당하는 게 아니라 악덕 이제 악덕 손님 같은 거 이제 참교육 많이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님은 일찍 왔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냥 거기 만약에 그러니까 님 그게 들어온 거잖아. 음식 많이 상해서 욕 먹을까봐. 근데 그건 손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이미 도착을 했고 정시에 도착을 했고 도착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 학생들 쫓겨나겠네요. 그 학생들 기숙사 아저씨한테 쫓겨났네. 쫓겨나겠네. 사감이 쫓겨날 건지 아니면 그 무리들이 쫓겨날 건지. 그런데 이럴 때 차분해져야 됩니다, 영영님. 차분해져야 돼. 성격이 급하시네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성격이 안 급한 사람이 뭐 있을까 싶은데 차분해져야 돼, 차분해져야 돼. 왜냐 이것 때문에 본인 하루 일진이 굉장히 사나운 거잖아요. 정신이 사나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내도록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나중에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날 수도 있다니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앞전에 본인이 뭐 신호도 지키고 한다고 했을 때 난 이미 차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차분한 게 아니네요. 급한 거네요. 급하고 다혈질이네. 예. 자, 답 나왔죠? 후자입니다. 후자. 후자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죄송합니다가 내가 잘못할 때만 죄송한 게 아니라 죄송한 게 아니라도 죄송하다 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먼저 숙이면 해결이 돼요. 이 만약에 이렇게 싸우잖아요. 신호 100% 치킨 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 아십니까? 님이 이렇게 맨날 싸우고 싸움닭처럼 행동하잖아요. 화를 주체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호 100% 지킨다고 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하면 그 잠깐 기분 나쁠 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잠깐 기분 나쁜 거 끝이에요. 그 잠깐 언짢은 거 끝이라고요. 계속 기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신호는 100% 지키는 게 무슨 뭐 이미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신호를 안 지킨다는 거잖아요. 봐봐, 이것도 있잖아. 배달 대행이 X아치라는 그 이미지 심어준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뭐 배달하시는 분들은 몇 개 다 하려고 빨리 하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무섭고 갑자기 녹색 신호인데 갑자기 쑥 지나가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자, 잘 들으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요. 일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내는 거예요. 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데미지를 적게 있고 시간을 적게 들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쑥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야. 발끈 안 하면 그만이에요. 왜냐, 살다 보면 또라이도 많습니다. 또라이도 많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다운 생각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생각을 하지 않는 사이코도 많습니다. 사이코도 많이 돌아다녀요. 내가 서비스업 하면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동물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 비스트. 특히 있잖아. 더 웃긴 게 남자도 그렇게 있지만 여자들이 더 많아요. 아파트 기준 설명드리면 겉으로만 여자지 속을 완전은 메두사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애엄마들, 내가 봤을 때 메두사야, 메두사. 캐리건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막상 내가 일을 해보면 겉으로만 사람이지, 껍데기만 사람이지. 속 알맹이는 이거 완전 어 이거 뭐 개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똑같이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네.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보내면 끝이다. 말 한 통하면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해서 보내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불로 가잖아요.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흥미 형님. 맞불로 가면. 어? 맞불로 가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아,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있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아, 예, 죄송합니다.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때 잠깐 기분 나쁜 끝이에요. 그냥 그때 잠깐 기분 나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왼종일 기분 나쁜 게 좋겠습니까?
전자가 낫잖아요. 그냥 약간 기분 나쁘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있구나.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무시하자. 그냥 적당히 돌려고 빠지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내 하루 기분이 언짢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일하면서. 어, 이 일하면서 내 하루 일진이 살아오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적당히 말 안 통하 무시하고 그냥 보내는 게 상책이에요. 제가 억으로 대화 안 하잖아요. 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버리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버리잖아. 관심도 안 주고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억울어들 많아요. 현실 억울어들. 현실 억울어들한테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맞불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빠지면 끝입니다. 흥민이 형이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싸우지 마세요. 분명히 또 앞으로 일하다가 저런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 말 안 통하네. 아니면 좀 뭔가 좀 감정이 상한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내 감정은 소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